자, 오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진행해 볼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 파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값을 넣으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넣기가 힘들어요. 뭐 성적도 넣고 뭐 어떤 사람 칭찬 명세도 넣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딱 끊어가지고 뭐 넣거나 아니면 딱딱 끊어서 불러오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오라클이 있어요. 오라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MySQL이 있고요. 그 다음에 MS SQL, 마리아DB 뭐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 한번 소개해 보면요. 우리 가장 유명한 게 그 오라클이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막강한 DB가 오라클입니다.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오라클은 뭐 개인이 쓰기는 좀 힘들고 회사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오라클 써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라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MySQL을 많이 쓰죠. 어, MySQL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MS SQL 같은 경우는 저기 개발 환경이 윈도우 환경. 근데 서버를 이제 윈도우로 돌리고 이제 그 윈도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웹 같은 경우는 뭐 단넷이나 어 ASP 같은 경우 MS SQL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MySQL을 퇴사한 사람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MySQL 쓰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능들을 쓰려고 하면 유료로 써야 되거든요. 이 MySQL도. 근데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줘서 이제 요즘에는 교육용으로는 마리아DB를 많이 써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상용 DB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회사마다 그 DB를 돈 주고 사용해야 되겠죠. 돈 주고 어 우리 회사에 어떤 게 적합한지 적합한 걸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라클 쓰든 뭐 여기 있는 것들 쓸락 하면요. 뭡니까? 오라클 깔아야 돼요. 오라클 깔고 아니면 마이스큐엘 쓰려면 마이스큐엘 깔아야 되고요. MS SQL 쓰려면 이거 깔아야 되고 마리아DB도 이거 깔아야 돼요. 사실 그러면 뭐 이런 거 깔다 보면 오늘 그냥 시간 다 가버립니다. 뭐가 됐든 이거 깔다 보면 오늘 뭐 그냥 한두 시간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 그냥 그리고 이거 또 깔다 보면 또 안 깔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 수습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나마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는 금방 깔려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나 MS SQL 같은 경우는 여기 버전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부처가 활용하면서 이제 수업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쓸락 하니까 사실 그 우리가 파이썬 공부하는 만큼 이것도 하나의 과목이에요.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전공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중에 한두 개는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처음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면요. SQL 라이트.
SQLite를 할 겁니다. 이 SQLite는 따로 안 깔아도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파이썬 기본 모듈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해가 바로 쓰면 돼요. 경량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쓰시면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이 SQLite는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해가 바로 SQLite로 이제 DB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급 레벨 1에서는 그냥 SQLite가 어떤 거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거고요. 뭐 레벨 2에서는 요런 DB, 상용 DB 중에 뭐 요즘 많이 쓰는 거 MySQL이나 MariaDB를 외부 연동하는 거, 그렇죠? 외부 연동해가지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뭐 클라우드 DB 같은 것들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은 DB 참 입문하실 때 뭐 이거 DB를 깔고 그럴 필요도 없이 임포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챕트 3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해가 챕트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P01 해서 여기 임포트 해보세요. 임포트 해서 MySQL 보세요. 빨간 줄이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면요. 이 MySQL은 깔아야 돼요. MySQL도 먼저 깔아야 되고 이 모듈도 깔아야 돼요. 그죠? 모듈도 깔아야 돼요. 그러면 MySQL 먼저 설치하고 MySQL 사용법 익히고 이 MySQL 깔 때 어떻게 깔아요? 우리 그 깔 때 이거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모듈 같은 거 깔 때 어떻게 깔아요? pip install MySQL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버전에 따라 뭐 D를 붙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깔아가 이 파이썬에 이 모듈을 설치하면 이 임포트가 MySQL하면 빨간 줄 에러가 안 나오고요. MySQL은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오라클 또한 마찬가지고 나머지 것들 다 그렇게 쓰는데요. 이 SQLite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SQLite 3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동으로 그리고 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임포트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DB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그 뭐냐면요. 공통점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부담감을 갖게 돼요. 오라클 배우고 MySQL도 배우고 MS SQL 이 하나하나 배우는데 이거 정말 분량이 많거든요. 사실 뭐 오라클 하나만 제대로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억대봉도 있어요. 꽤 있어요. DBA들 억대봉이잖아요. 뭐 은행권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 DB 하나만 잘해도 밥벌이 하는데 충분해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조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로를 그쪽을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그 코딩이나 뭐 자바를 하든 파이썬을 하든 C를 하든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거를 이제 DB에 값 넣는 거. 예를 들어서 있죠. 우리가 DB에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그 회원가입 사이트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회원 뭡니까? 가입하는 거. 가입. 회원 정보가 틀리면 뭐 해야 돼요? 수정. 그리고 잘못된 거는 삭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죠. 삽입이죠. 삽입, 수정, 삭제, 그리고 조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걸로
다 돼요. 삽입, 수정, 삭제, 조회. 이걸로 우리 그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 전부 다 이거 들어가잖아요. 삽입, 수정, 삭제, 조회. 뭐 우리 그 어떤 특정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그렇잖아요. 삽입으로 이용하는 건 뭐예요? 정보를 삽입하니까 회원 가입하면 회원의 정보를 가입이죠.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되는 거고요. 회원 정보를 뭐 합니까? 이것도 수정할 거고요. 회원 뭐 탈퇴할 수도 있죠. 탈퇴, 삭제, 삭제, 탈퇴했는 정보,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그 로그인 했을 때, 뭐 이거 뭐 조회는 뭐 로그인이나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이것들하고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 위주로 배워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보통 이 중에서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왜냐면요. 공통 커리문이 있어요. 우리가 SQL 카거든요. 그걸 SQL이라고 합니다. SQL. SQL. 이거 뭔가요? S? 뭐 스트럭처? Q? 쿼리? 랭귀지? 아니면 스탠다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그 쿼리, 그렇죠? 쿼리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 SQL문을 배우면요. 쉽게 말해서 오라클에서도 이 SQL문을 그대로 쓰고요. MySQL, MS SQL, MariaDB, SQL라이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 수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이 SQL문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SQL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순서가 SQL문을 뭐 수동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그 이런 거 하죠. 삽입,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걸 할 줄 알고 나면 이제 이거를 뭡니까? 파이썬에 적용시키는 거죠. 뭐 파이썬으로 삽입, 수정, 삭제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뭐 자바 같으면 자바에서 삽입,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뭐 C샵이면 C샵, 뭐 단넷 쪽뭐 등등. 그죠? 그래서 우리가 DB 이전에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이 SQL문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배우는데 뭐 전문적인 학원 같은 데서도 이거 한 반년 이상 하거든요. 이것만.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몇 달씩 걸려요. 학교 전공 수업으로 이제 뭐 한 학기 수업이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걸 오늘 중으로 이제 다 정리할 거예요. 정리만 잘하면 불과 1시간 정도 하면 대신에 이제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제 좀 연습을 해 주신다면 이걸 자유자재로 이제 쓰실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남들 그래도 대학 다닐 때 뭐 반년 정도, 오라클 배울 때 반년, 마이스큐엘 배울 때 반년 이렇게 하던 걸 오늘 그냥 1시간 정도 만에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난 다음에 대신에 까먹으니까 수업 끝나고도 자꾸 연습해 봐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딩 짤 때 자꾸 적용시키면 이제 뭐 그렇게 전공자하고 이 갭을 탁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전공자들은 뭐 한 학기 동안 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1시간 정도 이 커리문 좀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이해는 돼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뭐였더라 이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숙달시켜가지고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유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SQL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그 쿼리 치어서 확인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 확인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책 같은 데도 안 나와 있고 굉장히 좀 뭔가 이게 뭐 깔 필요도 없고 바로 임포트해가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용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DB 커리문을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배울 그런
어떤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그 교재 챕터 14를 펴주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QLit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QLite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임포트해가 바로 썼죠. 이거.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듈을 임포트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깔고 난 뒤에 파이썬에서 바로 쓰면 어떻게 실체가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QLite 브라우저입니다. 이거를 설치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받느냐면요. HTTPS SQLite 브라우저 org에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 접속하면 되겠죠. 요 사이트에 좀 이따 접속할 거고요.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버전에 맞게 자 그럼 다운로드 누르고 여기 버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한테 맞는 버전 고르면 되죠. 요거 같이 골라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뭡니까? 받으면 되죠. 다운받을 거예요. 다운받고 그 다음 뭐합니까? 다운받았는 파일을 실행하겠죠. 실행해가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는 거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따라하면 설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ite 3를 한번 다운받고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주소 있죠. 여기 책에 있는 주소 있죠. 여기 보시면 https sqlite browser.org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뭐 DB 브라우저 SQLite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요. 여기서 우리 필요한 건 이거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탭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 버전 윈도우용이잖아요. 그죠? 윈도우용입니다. 윈도우용이니까 윈도우용 스탠다드 인스톨러 32비트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스톨러 64비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용을 선택하는데 64비트용 있죠. 요거. 그리고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확인하셔가 뭐 64비트면 64비트 설치하시면 됩니다. 32비트이신 분은 32비트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확인하는 방법 시작 누르다 보면 컴퓨터 찾기만 하면 돼요. 내 컴퓨터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탐색기도 좋습니다. 탐색기. 탐색기에 가면 내 PC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속성 나와요. 속성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프로세스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자기 컴퓨터에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메모리 나오고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비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집은 우리 경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경로 개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집 바다가 그냥 압축 풀어가 경로 잡아주면 돼요. 패스 제대로 잡아주면 그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그래도 설치 쉬운 게 이거죠. SQLite 이거. 인스톨러 버전 하면 그냥 더블 클릭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뭐 쭉 깔리는 게 이 버전이죠. 그죠? MSI 해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요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받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블 클릭 해주시면, 자,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특별히 선택할 거 거의 없거든요. 넥스트. 동의해야 돼요. 어떤 거든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돼요.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보시면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쪽 설치 안 하고 왼쪽만 설치하셔도 돼요. 뭐 다른 쪽 저는 이거 사용하진 않는데요. 사용하실 분은 뭐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잠깐 이용할 거라서 그냥 저는 DB 브라우저 SQL 라이트 부분만 체크 2개, 여기 체크돼 있죠? 체크 2개 하고 넥스트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정도는 봐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프로그램 파일 안에 깔리네. 그죠? 나중에 요 안에 뭐 패스를 걸든 뭐 삭제를 하든 알기 위해서는 이거 경로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손댄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손댄 건 전혀 없고요. 넥스트. 그다음 인스톨. 그냥 다음 쭉 그대로 이어가면 뭐 바로 설치가 돼요. 설치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죠? 동의만 하고 나머지 넥스트 마지막에 피니시 하면 설치가 됩니다. 또 다운받는데 금방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는데도 금방 걸려요. 이거는 뭐냐면 SQL라이트를 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테이블 만들면 테이블 만들어졌구나 이거지. 뭐 그 구조가 어떻고 이거 뭐 일단 그 파이썬으로 코드 치기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 안 되니까 배우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시작해서 D로 가보세요. 알파벳 D. DB 브라우저 SQLite. 이거예요. 눌러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뜹니다. 이렇게. 여기 떠요. 자, 여기 뜹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베이스,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뭐,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적 관리, 그 다음에 인사 관리,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새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저장할 겁니까? 어디에 저장할 겁니까? 이 경로를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에 저장하면 좋으냐면 어제 우리 연습용으로 뭐 만들었어요? 테스트라는 거 만들었죠. 그래서 내 PC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C 드라이브에 가면은 어제 테스트 만들었는데 테스트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뭘로 줄까요? 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뭐 아무거나 주세요.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저는 DB 뭐 아무거나 줘도 돼요. DB라고 줄게요. DB 그럼 확장량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거든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그 가장 그 노멀하고 흔한 거 있죠? 흔한 거 뭡니까? 성적 테이블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좀 알아먹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이블 이름 뭐 저는 그냥 SJ 아무거나 해도 돼요. SJ 하면 여기 원래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쿼리 문 쳐줘야 돼요.
원래는 이런 걸 배우죠. create 테이블 한 칸 띄우고 SJ 하고 갈로 열고 이 안에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성적에는 어떤 필드가 있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성적 관리를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 이름 들어가야 되죠. 홍길동.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필드예요. 여기에서 필드라는 게 있고 여기 add 하면 이렇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사람 이름이죠. name. 그 다음에 타입은 뭡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타입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 보면 텍스트죠. 글자, 한글 들어가잖아요. 뭐, 영어가 들어가든. 이렇게 타입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적 관리할 때 또 뭐가 필요해요? add.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국어. 국어는 뭡니까? 점수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인티저. 또 하나 더. 영어. 인티저 하면 되죠? 요거는 뭐 하면 돼요? 수학이니까. MAT. 인티저. 그럼 원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크레이트 테이블 해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확인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SJ 테이블 안에 네임 구조가 텍스트고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메뉴로 만들면 편해요. 메뉴로. 근데 우리는 파이썬에서 이런 걸 다 접근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한 방법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편한 방법을 만드는데 원래는 어느 걸 해야 돼요? 여기 쿼리문으로 작성해야 돼. SQL 실행. 여기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가면 SJ라는 테이블이 있죠. SJ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미 있으니까 저는 SJ2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기 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뭐 MySQL 같은 경우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대략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치면 이거 클릭하면 create 한칸 띄우고 테이블 나오죠. 이렇게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예, 요거는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테이블 이름 쓰면 돼요. 아까는 따옴표 했는데 따옴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SJ2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어떤 게 있었어요? 필드명이 있었죠. 먼저 사람 이름이 들어가죠. 사람 이름은 텍스트로 쓰겠다 하고 컴마.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국어는 인티저. 인트 해도 돼요. 인티저 해도 되고요. 둘 다 정수입니다. 뭐 그냥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릿수가 좀 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인트로 할게요. 인트. 그 다음에 영어 인트. 그 다음에 수학 인트. 마지막에 갈로를 닫아줘야 되죠. 또 세미콜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여기 글자 제가 이 툴은 전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서요. 기능이 필수적인 것밖에 몰라요. 어, 근데 이거는 파이썬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가 처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툴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쿼리문 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행하려면 이거 누르죠. 이거 누르면 요 밑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뭐 이렇게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게 뭐 시간이 나오고 सक्세스풀 하면 제대로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문법이 틀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뭐 신텍스 에락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저는 좀 글자를 좀 키우고는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만들었으면 진짜 만들어졌는가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SJ는
우리가 이 툴로 만들었어요. SQLite 브라우저로 툴로 만들었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커리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면, 저는 이 방법으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방법으로. 앞에 첫 번째보다 이걸로 만드는 걸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알아놓으면 뭐예요? 이 쿼리문은 공통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오라클에서도 이래 만들면 되고, MySQL, MS SQL, 마리아DB에서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에서도 이렇게 코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메뉴 방식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쿼리문을 만드는 거, 요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 생성이에요. 테이블 생성입니다. 테이블 생성 방법은 뭡니까? create 명령이 생성하다라는 명령이고요. 뭐를 만들어요? 테이블하고 여기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요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필드 이름, 필드에 어떤 자료형. 그 다음에 이것도 필드, 자료형, 필드, 자료형, 필드, 자료형, 마지막에 세미콜론. 요게 문법이죠. 요거 한번 해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생성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이 있습니까? SJ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SJ2라는 테이블을 생성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가 같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이 테이블이 있다면 이제 이거 중심으로 배우면 돼요. 삽입, 수정, 삭제, 조회.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 안에 값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 값을 넣으면 돼요. 값을 넣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값을 물론 쉽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넣으면 됩니까? 데이터 구조에서 SJ 테이블에 데이터 보기에가 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공길동 뭐 80점, 90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메뉴 방식으로 넣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 파이썬에서 쓰든 자바에서 쓰든 코딩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커리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느냐면 인서트를 씁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들어갑니다. 테이블명 뭐 SJ에 넣을까요? SJ에 그 다음에 values 값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 다 넣어야 돼. 여러 개 다 넣어야 되니까 value예요. values 해가 첫 번째는 뭘 씁니까? 따옴표 들어가야 돼요. 문자 열릴 때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홍길동 그리고 점수 국어 점수죠.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국어 점수 90점이라고 가정하고 영어 80점, 뭐 수학 70점 이렇게 해서 실행할 때 이 버튼 누르죠. 여기 오류가 났어요. 뭔가 네 번째 컬럼이 오류가 났는데요. 아 여기 컴마를 안 찍고 점으로 찍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오류가 났으니까 이제 다시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고 지금 뭡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 잘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SJ 테이블을 보세요. 여기서 구조에서 SJ 테이블에 데이터 보면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거 봤죠? 이렇게. 이렇게 홍길동 점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삽입에 관련된 건데요. 2번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는 삽입이니까 값 넣기죠.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인서트 문입니다. 인서트 해가 우리가 이거는 삽입이라고 보면 돼요. 삽입. 회원 가입할 때 이런 거 많이 썼죠. 회원 가입할 때 뭐 넣습니까? 사람 이름 넣고 뭐 생년월일 넣고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성별 넣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그 정보들이 탁 걔가 회원 가입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서트 문은 어떻게 썼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서트 into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입니다. 저는 뭐 했어요? SJ. 이것도 통일할까요? 뭐 SJ든 SJ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겠죠? SJ 그 다음에 여기서 값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의 값이니까 values에서 첫 번째 사람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뭐 90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80점, 수학 점수 70점 이렇게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요거 삽입. 자, 그러면 삽입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몇 건을 더 넣어볼 겁니다. 그럼 이대로 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제. 김철수. 내가 점수도 또 바뀌겠죠. 뭐 99점, 99점, 뭐 88점, 77점 해서 또 수행합니다. 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한 사람만 더 넣을까요? 이영희. 85, 75, 95 이런 식으로 해요. 한 사람 더 넣습니다. 요런 커리문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러한 커리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값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럼 다 값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걸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 파이썬에서는 이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확인할 때. 이렇게 지금 3명이 데이터가 들어갔죠. 우리 그 확인하는 거 이걸로 봤지만 원래는 뭘로 확인합니까? 여기서 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쿼리문을 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확인할 때 쓰는 거 조회죠. 셀렉트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조회. 셀렉트 키가 조회문입니다. 조회문인데 조회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앞에 했던 거를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셀렉트.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싶으냐. 모든 걸 다 보고 싶으면 별 하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 from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SJ에 있는 걸 다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조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select 모든 거 from 테이블명 SJ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회할 때 여기서는 사실 조회할 때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조회할 때는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회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수학 점수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잖아요. 수학 점수만 보고 싶다. 수학 점수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MAT 이렇게 적어주면 돼. 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수학 점수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름하고 수학 점수를 나오게 해라. 네임, 컴마, 매스, MATH 빠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름, 수학. 이름과 수학 점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과 영어 점수만 보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됩니까?
ENG 해서 이렇게 요 커리문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홍길동은 영어가 80이고 김철수는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죠. 요렇게 요거는 모든 필드가 되지만 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나열하면 돼요. 보고 싶은 필드들만 딱딱 나열을 하면 됩니다. 요거 보고 싶은 필드들만 나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조회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료가 지금은 우리 연습이니까 3개만 넣어놨잖아요. 실제 DB의 값이 몇 개씩 있느냐 하면요. 보통 어떤 사이트에 10만 명, 10,000명, 뭐 2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그죠? 농협, 은행 같은데 회원 수가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지 뭐 그렇게 몇 건씩 이래 안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가 만약 20만 건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뭐 굉장히 대기업인데 20만 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에 해외 연수를 뭐 뽑아가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직원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직급이 대리이면서 기본급이 300 이상이면서 나이가 40 이하이면서 성별이 남인 사람만 뽑아가 명단 가져와봐. 20만 명 거 수작업으로 언제 해요? 하루 종일해도 못 찾아요. 근데 지금 DB 안에 값이 들어있다 하면 이런 커리문 한 줄만 쭉 치면 뭐예요? 몇 초 만에 해결돼요. 그러면 프린트 딱 해가 바로 들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일할 때 생산성이잖아요. 이래서 DB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걸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간단한 미션 처음은 좀 쉬운 것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 점수가 80점 넘는 사람만 뽑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전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확인용으로 전체, 별 찍으면 전체. 자, 그럼 국어가 80점 넘는 사람이 말고 90점 넘는 사람 해야 되겠다. 2명이네요. 그죠? 그럼 국어 90점 넘는 사람은 김철수와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국어를 한번 해봅시다. 국어 점수가 90점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SJ가 테이블명이죠. 거기에서 뭐 하면 됩니까? where 여기다 조건을 쓰면 돼요. 국어가 몇 점? 국어가 90점 이상,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국어가 90점 이상인 사람 다 가져와라. 다운표 써야 되는가 봐요, 여기. 그죠? 여기 다운표 쓰라고 돼 있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국어가 90점 이상인 사람은 다 가져와. 자, 그러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요거는 DB 쪽은 우리가 뭐 딱히 저하고 말고 수업한 적이 없잖아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첫날이라서 이거를 그 깊게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 기본적인 걸로 하는데, 이 나중에 이게 숙달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자료가 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뭐, 입안에 평균을 딱 구해가 평균 이상인 사람만 뽑아내는 거죠. 평균 이상인 사람의 명단만 찍어라. 뭐,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뭐, 얼마든지 있죠. 제시할 수 있어요. 제시하는 족족 그대로 다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거죠. 첫 단추.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공부를 하고요. 사실 뭐 어떤 걸 공부하더라도 첫 단추만 잘 끼우면 그다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요. 하고는 싶은데 뭐 때문에 못하냐면 설치하는 걸 몰라요. 어떤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 설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지 모르고 해가 막 처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걸 넘겨가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해가 그 다음 첫 번째 예제 성공, 두 번째 예제 성공하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가 하면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책을 다 보완했는데 보통은 그 책 앞부분에서 막혀가 이건 내하고 거리가 먼 거 같네 하면서 이제 DB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많은 걸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가 어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든 시작만 하게 하면 나머지는 이제 할 뭐 어떤 의지가 생겨요. 시작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그거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진도 쭉 빼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전체적인 걸 좀 한번 잡고 나서 이제 파이썬에 연동해가 딱 쓰면 이게 보이는데요. 대부분 파이썬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걸 수업을 안 하고 바로 이 커리문 바로 두두두둑 코딩 딱 해놓고 책에 있는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각자 알아서 공부하세요. 하면서 DB 연동부터 해서 어, 말 그대로 그냥 파이썬하고 관련된 것만 딱 설명하니까 예전에 DB 하신 분들은 잘 따라가요.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고 이제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커리는 지금 이렇게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나중에 어렵게 하면요. 조인문이나 뭐 여러 가지 쓰면요. 서브 커리 같은 거 쓰면 웬만한 조건 다 추출해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한 것도 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 셀렉트 문을 쓰면 그만큼 파워풀하고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 쪽의 고수들 보면요. 이 쿼리문을 못 쓰는 사람하고 잘 쓰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어, 이 쿼리문을 잘못 쓰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잘못 짰는 쿼리문은 어떤 그 회원 명부를 불러오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와, 이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거 뭐 회사 컴퓨터가 왜 이리 느리지? 해가지고 쿼리문을 보니까 잘못돼 있어요. 몇 개 딱 수정해가 딱 하니까요. 2, 30초 안에 딱 결과물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요 쿼리문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잘 짜는가 또 굉장히 어, 능력이라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거 먼저 배우는데 초점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하고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커리문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기서 잘 짜면 코딩을 덜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총점 평균 이런 거 다 구해가지고 뿌려주면 코딩에서 뭐 그것도 잘라내가 총점 평균 이런 거 안 구해도 돼요. 여기서 이미 구해가 바로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DB도 잘 다루고 코딩도 잘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이걸 DB에서 처리해가 넘겨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받아가 그냥 코딩에서 처리해가 자를지. 그래서 요거는 뭐 요런 게 있다라는 큰 그림은 좀 잡고 가시되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코딩 하시면서도 다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동시에 국어가 뭐 90점 이상이면서 수학이 똑같이 90점 이상인 거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80점 이상인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뭐 오와 부처가 뭐 동시 복수 조건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깊게 공부하면 이것도 어차피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도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그 책도 이제 사가 보면 이제 진도 쭉 빼요. 알고 보면 사실 2, 3일 만에 다 보는 책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를 못 잡고 보면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봐도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우리 이게 된 거잖아요. 회원 가입하는 거는 이거 인서트문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회원 정보 조회하는 거. 조회하는 건 로그인 정보라든지 회원 정보. 뭐 조회하는 거는 이거죠. 요거를 잘 활용하면 돼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이제 뭐 하느냐면 삭제 한번 해볼까요? 삭제. 삭제는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딜리트 문인데요. 삭제예요. 삭제는 한번 볼게요. 삭제는 요 데이터 요걸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모든 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고 싶은 거 삭제를 하면 돼요. 뭐를 삭제하고 싶은가죠? 그러면 삭제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름이 누구인 사람을 삭제해라. 아니면 점수가 뭐 평균 점수보다 낮은 사람을 삭제해라. 국어 점수가 몇 점인 사람을 삭제해라.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나머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뭐 제가 김철수 삭제할까요? 김철수 2번 김철수 삭제해라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셀렉트가 아니면 딜리트죠. 삭제할 때 딜리트 대문자에도 되고 소문자에도 됩니다. 딜리트 모든 것 from 테이블명이죠. 테이블명이 SJ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줘야 돼요. where 조건이 뭡니까? 네임이 김철수 갖다 표시할까요? 김철수 이렇게 한번 삭제해 볼까요? 여기서 또 문법이죠. 모든 것 붙일 필요 없죠. 여기서 모든 거 붙이지 말아 놔요. from 하면 됩니다. 그냥 한 칸만 띄우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딜리트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딜리트 문인데 일단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자,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진짜 지워졌는지 진짜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건 뭐 합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select 모든 거 from sj 해서 테이블 확인해 보면 보세요. 김철수 지워진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금방 쿼리가 맞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리도 한번 해볼 겸 해서 델리트죠. 지운다. from sj 테이블에서 테이블이에요. 조건이 이름이 김철수인 사람. 갖다 표시 두 개 해야 되죠. 이름이 김철수. 아니면 뭐 점수가 얼마인 거. 여기 where를 여기서 배웠는데요. 딜리트문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딜리트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제 남았는 게 뭐예요? 수정이죠. 업데이트. 수정이에요. 수정하면 돼요. 회원 정보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DB에 넣다 보면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잘못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뭐 살다 보면 전화번호 바뀌잖아요. 그러면 카드사나 이런 데 전화해가 뭐 전화번호 바뀌었다. 아니면 뭐 주소지, 뭐 우편물 받아보려면 이제 주소 바뀌면 변경했는 거 알려주면 그 직원들이 입력하죠, 콜센터. 그러면 그 DB에 반영돼가 다시 저장돼요. 이럴 때 쓰는 게 업데이트죠. 수정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수정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할 건데요. 자, 업데이트문은 뭘 수정할까부터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홍길동이 국어 점수가 90점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냥 100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홍길동이 점수가 90점인데 100점으로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수정할 때 쓰는 게 업데이트 문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먼저 적습니다. 이거는 문법입니다. SJ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et입니다. set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걸 먼저 적습니다. 뭐를 변경해야 돼요? 국어 점수를 몇 점으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면 100점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변경할 걸 먼저 적고 조건이 뭡니까? 조건을 적어줘야 돼요. where 조건이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국어 점수죠. 이런 식으로 name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국어 점수를 수정하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실제 홍길동의 국어 점수가 100점으로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마찬가지로 이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select 모든 거 from SJ 테이블명이죠. 자, 100점으로 바뀌는 거 확인했어요. 요거는 오늘은 그냥 그 파이썬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제가 그 MySQL 올려놨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ySQL로 좀 뭐 하나하나 좀 천천히 MySQL 내려받는 방법부터 해가 뭐 그 DB 공부하실 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해서 이제 MySQL 올려놨는 게 있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요런 흐름 잡으시라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업데이트 수정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하고 바꿀 거. 내가 변경해야 될 거. 변경해야 될 필드를 줬고 where 그다음에 여기는 조건을 적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국어 점수를 100점으로 수정해라. 요렇게 써요. 요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요게 다 된 상태에서 그 파이썬에 우리가 요 쿼리문이나 뭐 요 관련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진행할 건데요.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 해봤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해봤고요. 닫아볼게요. 저장하고 나오면 돼요. 이 이름이 어디로 저장됩니까? 테스트에 db라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나중에 요 뒤로 가면 db 브라우저 SQLite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오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열기 해서 경로를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린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C 드라이브에 테스트에 요거 db 요걸 열립니다. 열면 우리 요 테이블 그대로 만들어놓은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보기 하면 그대로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저장돼요. 이거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는 그 컴퓨터를 완전히 꺼도 그 다음날 이 정보를 또 땡겨올 수 있는 거죠.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파일과 DB의 그 공통점은 영구적으로 저장해요. 뭐 이게 뭐 깨지지 않는 이상 컴퓨터 돌아가면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장했다가 불러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뭐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냐면 어제 파일 처리했죠. 파일 처리로 이렇게 저장하려면 굉장히 코드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떤 언어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뭐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든 DB 모르는 개발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을 하든 C 쪽을 하든 자바를 하든 우리가 DB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데이터를 뭔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만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더 발전한 형태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요. 처음에 파일, 파일을 배웠죠. 파일을 배우고요. 그 다음 뭘 배우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오늘 DB 배웠죠. 오늘 DB. DB 배웠어.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뭘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지금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파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DB하고, 이제 이거 이제 뭐 하면 돼요? 파이썬에 연결해가 쓰는 거 하면 돼요. 그럼 이 물음표 자리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왜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유가 뭐죠? 파일로 쓰는 것보다 DB로 쓰니까 더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죠?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 DB도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물음표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물음표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자, 그러면 이
파일의 단점은 얘가 메꿔줘요. 얘는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보관하고 뭐 효율적으로 20만 건, 30만 건 데이터 중에 원하는 거 막 저장했다가 내가 원하는 종류만 쫙 뽑아낼 수 있는 게 DB예요. 굉장히 편해요. 그죠? 이 DB 시장이 굉장히 커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DB 하나만으로 삼성보다 더 크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 물음표 자리는 뭘까요? 그럼 이 DB의 불편한 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DB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얘의 단점을 이야기할게요. DB. 단점은요. 단점은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돈. DB를 돌리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DB 돌리면 돈이 안 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DB 돌리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자, 이게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라는 거는 컴퓨터를 늘 켜놔야 되죠. 컴퓨터를 늘 켜놔야 돼요. 그러면 돈 든다 하길래 늘 켜놔야 되니까 전기비? 아니에요. 전기비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요소 중에 제일 작은 게 전기비예요. 뭐냐면요. DB를 관리하려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사실 컴퓨터 한 대 사는 게 싸게 쳐요. 그 한 명 채용하는 게 싸게 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이 인건비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개발 쪽에서도. 예전에 그 우리 회사에서 이제 DB가 깨진 적이 있어요. 이 DB 깨지면요. 컴퓨터는 뭐 보통 이제 우리 서버 한 400, 5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서버는 신경도 안 써요. 서버 깨지면 사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요. DB 깨지면요. 그 많은 정보가 날아가요. 막 수억이 깨져요. 수억이. DB 깨져버리면. 돈으로 환산하면. 그 이상인 회사도 있고요. 예전에 뭐 농협 해킹당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다 보면 뭐 DB 깨지고 이렇게 봐요. 그거 복구하는데 몇백억 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를 하려면, DB를 관리하려면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업을 자주 받아야 되죠. 보안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일반 프로그램처럼 그냥 가정용 그냥 뭐 윈도우 쓰다 깨지면 다시 깔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DB는 만약에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대비해가 주기적으로 백업도 해야 되고 그죠? 방화벽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IDS 같은 거 이게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DB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요. 여기 눈을 못 떼요. 아, 나는 인건비 전략해야지. 그럼 내가 관리해야지. 그럼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들다보고, 뭐예요? 백업도 해야 되고, 뭐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 왔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계속 붙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또 나중에 느려지면 또 인덱싱 작업도 해줘야 되고, 뭐, 이게 다 사람 손이거든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물음표. 물음표가 뭘까요? 이 물음표. 우리가 앱 만들든 웹을 만들든, 어떤 뭐 개발자 대회라든지 학생들도 대회 많이 나가요. 학생들도 대회 많이 나가는데, 이 DB 쓰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유리한 거 알아요, 학생들도. 근데 이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비용이에요. 비용.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해결돼요. 물음표 때문에. 그 앱이나 웹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DB를 안 쓰는 웹하고 쓰는 웹은 완전히 퀄리티나 활용도가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는 뭐냐면요. 뭐 물론 빅데이터하고 관련은 있는데요.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물음표 자리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요즘에 학생들 클라우드를 씁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얘도 DB고 얘도 DB예요. 얘도 DB고 얘도 DB예요. 근데 얘는 좀 더 규모가 큰 DB인데요. 얘는 개개인이 관리하는 DB예요. 회사가 관리하는 DB라 하면 이 클라우드는요, 누가 관리해요? 구글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큰 회사들이. 이거 쓸 때 무료로 써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이렇게 해가 막 관리하면서 넣는 것보다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얘는 365일 연중 무휴로 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관리를 더 잘해요. 우리보다 보안이 훨씬 더 뛰어나죠. 구글에서 관리하는데. 그죠? 성능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DB를 쓰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갈아타야 돼요. 클라우드. 그럼 요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요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목표가 이제 요걸로 일반적으로 SQLite 사용법부터 해가 나중에 이제 그 오라클이나 마이스큐엘 마리아DB 쪽으로 접근해가 값 넣고 빼는 것도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또 빅데이터하고 연동해가 쓰고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막 발전하니까 이쪽으로요. 이게 요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비용이 발생 안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수가 5천 명이면 무료예요. 5천 명 미만은. 근데 뭐 이제 좀 많아지면 10만 명일 때 얼마, 20만 명일 때 얼마, 점점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예요. 처음에는 무료예요. 처음에는 무료인데 이제 많은 회원들이 많이 있으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용량도 증설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근데 돈 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트래픽이 한 10만, 100만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료 얼마 떼주면 그래도 훨씬 그게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를 쓰는 걸 여기에 대세죠, 요즘에. 요즘에. 이 방법을 잘 알아놓으시면 요 커리문 비슷한 걸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적용시켜 여기 값을 집어넣고 여기서 가져오고 요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흐름 잡아가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꼭 설명했는 부분이고요. 어, 뭐 하면 됩니까? 요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쓰려면 이거 쓰는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배우긴 해야 되는데요.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서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는 못 해볼 것 같은데요, 파이썬으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죠? 지금 현재 SJ에 홍길동 100점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가 여기에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지 자, 요거 임포트 했죠? 임포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DB에서 순서가 커넥션을 맺어야 돼요. 이 이름은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변수예요. 변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SQL Lite 3 하고 접속을 해야 되겠죠. 커넥트 어디?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좀 전에 어디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경로 적으면 되잖아요. C 드라이브 제 거 기준으로 테스트 안에 테스트였죠. 테스트 안에 db.db 요 파일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실제 이제 맞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C 드라이브에 테스트 안에 요거. 여기 확장자가 뭐예요? 모르겠으면 속성 한번 보세요. .db라고 돼 있죠, 여기 확장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든 여기에다 접속하는 거예요. 여기 접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번 프린트 해보세요. 프린트해서 요거를 찍어봅니다.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요거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자, 뭔지 몰라도 이렇게 나오면 객체형식으로 나오면 성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는 거, 테스트 없거든요. 이게 틀리거나 이 발명이 틀려가 하면 시도해볼까요? 이렇게 에러가 나와요. 그렇죠?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에러가 나요. 뭐 이게 뭐 여기 DB명이 틀리든 뭐 이게 경로가 틀리면 이런 에러가 나오고요. 제대로 저처럼 이 경로가 맞다면 이렇게 객체가 출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접속이 된 거예요. 커넥션에 접속이 됐어요. 접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그 커서가 있습니다. 커서가 뭐냐면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 이 포인트 카니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어디 갖다 대고 있어요? 1번 홍길동에 갖다 대죠. 그러면 1번에 갖다 두면 홍길동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커서를 이렇게 이 라인으로 옮기면 뭐예요? 이영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커서 개념이에요. 이 테이블에 접속해서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옮겨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가 커서인데요. 커서를 만들어야 돼요. 커서를 만들려면 뭘 이용해서 위에서 만든 커넥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뭐 하면 돼요? 커서. 커서를 가져오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변수를 받아가 쓰면 되죠. 변수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맞죠? CUR. 이런 식으로 받아가 씁니다. 받아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값을 놓고 싶은데 뭘 통해서 작업하느냐면요. 커서를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면 되죠. execute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execute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execute 할 때 이것도 사실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어,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요. execute many도 있고요. execute도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many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execute key가 이제 뭐 한 사람만 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원래 이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쿼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쿼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쿼리를 주면 되고요. 제가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셀렉트 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 요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가져와 볼게요. 요거요. 01동 202 이렇게 이미 있는 값을 파이썬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다 쿼리를 적어주면 돼요. 우리 배웠던 게 뭐죠? 아까? 이거죠. 모든 거. 모든 거 from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파이썬 책 보시면 파이썬 책 보시면 이런 거 저자들이 이런 거는 언급도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만 설명, 이 부분 그다음에 여기 쿼리문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가니까 우리는 이건 따로 공부하세요. 이래 되니까 제가 이거 먼저 설명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SJ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걸 가져와요. 모든 걸 가져오면 얘가 모든 걸 가져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과값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결과값이 한 줄일까요? 여러 줄일까요? 이거부터 생각해요. 여러 줄입니다. 여러 줄이에요. 여러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법이 이렇게 돼요. 커서 점 여기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값이 하나일 때 원, 패치 원이에요. 여러 개면 맨이고요. 전부 다 불러와라가 올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불러왔는 걸 어디에 담아야 되죠? 담아야 돼요. 그게 이제 RS가 다른 언어에서는 리절트 셋이라고 해요. 결과값을 여기에 불러와요. DB에서 처리해서 가져온 결과값을 여기에 가져옵니다. 패치 all이죠. 전부 다 가져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임포트하고 주 작업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접속해야 되겠죠. 이 DB에. 접속할 때 SQLite 커넥트해가 경로 족보해가 접속해야 돼요. 접속한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넥션이니까 이건 커넥션 줄여서 제가 만든 변수예요.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커서를 가져오고요. 커서를 통해가 쿼리를 실행해요. 이 커서를 통해가 쿼리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 가종 쿼리를 얼만큼 적용할 거냐? 하나 아니면 많이 아니면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를 적용하겠다 하면 패치 all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예요? 나머지 거는 우리 파이썬 배웠죠? 파이썬 배웠으니까 for 해가 I in 이 RS에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이거 찍으면 되잖아요. 하나씩. 프린트 뭐 하면 됩니까? I를 찍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파일 처리할 때 항상 뭐예요? 파일도 닫아줬죠? 닫는 습관 꼭 길러야 된다 했죠? 이것도 뭐예요? 마지막에 커넥션을 닫아줘야 돼요. 커넥션을 닫아줘야 됩니다. 네? 이게 다예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해요, 이거. 불러왔잖아요. 우리는 좀 전에 요 데이터를 어디서 작업했습니까? DB 브라우저 SQLite 툴로 작업했는데, 여기서 값 넣어놨는데요. 어디서 불러왔어요? 파이썬에서 불러왔어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모든 작업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파이썬에서 해야 돼요. 모든 작업. 뭐예요? 인서트 작업도 파이썬에서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도 파이썬에서 해야 되고 테이블 만드는 것도 파이썬. 좀 전에 배웠던 거를 전부 다 파이썬 형태로 바꿔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 커리문을 잘 알아야 돼. 이거. 인서트 할 때는 뭐 써야 됩니까? 인서트 커리문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뭐 업데이트 하려면 업데이트문 아셔야 되고요. 셀렉트 아셔야 되고 뭐 이렇게가 주로 많이 쓰는 쿼리 4대 쿼리문 인서트, 델리트, 업데이트, 셀렉트 이렇게 4대 쿼리문 있죠. 요거를 따로 공부하시고 여기 딱 적용해가 사실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건 인서트문은 여기 인서트 문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값이 뭐 하나만 적용될지 뭐 여러 개가 적용될지 뭐 이런 거 약간의 규칙이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이썬에서 불러와가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파이썬에 불러와가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클로즈 뭐 해가 닫아주고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는 걸 회원가입할 때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잖아요. 홍길동, 뭐, 나이 얼마, 탁탁탁탁, 엔터 딱 치면 얘가 뭐예요? DB에 탁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순서가 이쿼리문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이제 셀렉트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처음이라서 좀, 그죠? 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어,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는 이거 나중에 되면요. 이게 복잡하면 그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셀렉트 함수 따로 만들고 딜리트 따로 만들고 그다음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이것도 클래스 형태로 바꾸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 맺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DB를 처음 접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어떻게 접근한다라는데 기준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천천히 보시면 접속부터 해야 되잖아요. 접속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모듈을 왜 임포트 했겠습니까? 이 모듈이 필요하겠죠? 이 모듈을 이용하면 이 모듈을 이용해서 커넥트를 할 수 있습니다. 커넥트를 할 수 있는데 이 커넥트 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DB 경로가 되겠죠. 저는 C 드라이브에 테스트 안에 db.db가 되고요. db가 되고요. 자, 요거를 그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얘는 리턴형이 뭡니까?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이게 뜨죠? 이게 보입니까? 이런 경우 마우스 갖다 대면요. 떠요. 그죠? 밑에 보여요? 보이죠? 자, 요거는 리턴형이 그 커넥트인데요. 요거를 또 다시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뭐 변수는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됩니까? 커서를 가져와야 되죠. 커서. 커서를 가져와야 되고, 커서 또 써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커서 이렇게 놓고요. 컷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쿼리문을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execute. 이게 또 execute many가 있고 execute가 있죠. 그죠? execute입니다. execute.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쿼리문 select 전부 다 불러오고 싶어요. 모든 거 from test. 자, 그러면 이 결과 값을 불러오면요. 어딘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거 담는 변수 이름이 rs라고 하는 거죠. rs.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요. RS가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음, RS 커서를 이용해서요. 요거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패치 all이 필요합니다. 패치 all. 전부 다 가져와라. 해서 여기서 RS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해야 됩니까? 다 하고 나면 커넥션 닫아줘야 돼요. 커넥션을 닫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았는 건 요 사이에 RS만 제대로 처리해 주면 되죠. RS만. RS. 뭐 RS는 값이 여러 건이니까 포문을 사용하면 돼요. I in RS print I 해서 요거 다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테스트. 아, 테이블명이 테스트가 아니고 SJ죠. 쿼리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급 수업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냐면요. 이게 자료가 어떤 형식이에요? 튜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DB에서. 값 가져올 때 하나씩 가져올 때 이거 뭐였어요? 이게? 튜플이라는 거죠. 이게 튜플입니다. 그죠? 이 튜플이기 때문에 튜플의 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값 넣을 때 어떤 형식으로 이어야 돼요? 인서트 할 때도 튜플 형식으로 넣어야 돼요. 인서트 할 때도. 그러니까 파이썬 기초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불러오는 게 보면 투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공해가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은 제가 다 찍었잖아요. 이름하고 총점 한번 찍어볼까요? 이것도? 이름, 홍길동, 이영희 뭐 이렇게가 이름하고 총점 찍으려면요. 튜플 아시면 되는 거죠. 튜플은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0번을 찍으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총점은요? I, I의 1번, I의 2번, I의 3번? 이렇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그죠? 그러면 홍길동 총점, DB에서 가져왔는 거 이영이 총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뭐 문법을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 이거 슬라이스 처리되나요? sum, I의 1번 D로
요 1번 D로죠. 왜 0번은 이름이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써도 되죠. 문법을 안다면. 이 슬라이스잖아요. 그죠? 1번 D로. 해가 이제 썸 함수 쓰면. 예, 이런 식으로 딥에 있는 값을 총점, 평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조건에 맞게 가져오는 게 많죠. 외열문을 썼을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야 문법, 명령, 이거 하나씩 배우면 돼요. 근데 전체적인 거를 모르고서는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DB가 뭐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오늘 그 오전부터 계속 했던 게 쿼리문 있죠.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델리트. 이 기본 쿼리문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연습이 다 되고 나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 네 줄은 자주 사용하다 보면 뭐 외워도 외워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접속해야 되는 거. DB 접속하고, 그 다음에 커서 가져오고, 커서로 커리문 수행하고, 그 결과값 가져오는 거. 요렇게 네 줄. 나머지는 여기서 결과값 가져왔으니까 이제 뭐, 파이썬에서 가져와가 뭐, 어디 담든, 뭐, 잘라가 처리를 하든 뭐, 그러니까 가공해가 화면에 뿌려주면 돼요. 인서트도 그런 느낌이고 업데이트, 딜리트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되고 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DB죠. 그죠? 뭐 파이어베이스 같은 것들. 클라우드 DB 쪽에 이제 뭐 각각 필드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해서 값을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고 쓰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집에 이제 뭐 DB를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구축할 필요도 없고,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 상시 365일 늘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든 아니면 내 핸드폰 아니면 내 노트북, 뭐 태블릿, 뭐 어떤 매체로든 인터넷만 되면 그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끌어와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해서 중급 레벨 1에서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게 크게 보면요. 요약하면 모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듈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외부 모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모듈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우리가 빅데이터, 공공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일단 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제이슨이나 XML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처리 및 DB 입문 정도까지 해서 중급 레벨 1을 이렇게 꾸려서 이번 주까지 해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손올 일정이 다음 주는 이제 김민주 쌤이 이제 아두이노 하고 앱인벤트 예, 개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 과정은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